안녕하세요. 사건 파일을 읽어드리는 미또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복역 중에 탈옥까지 해가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소중한 생명까지 무참히 짓밟아버린 잔혹하고 소름 끼치는 악마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범죄 사실은 사건이 일어난 때의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가 태어난 날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1976년 실내 장식업을 하고 있는 부부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부부의 아들은 평범하게 자라서 군대를 들어갈 나이가 됩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사병으로 군에 입대했다가 단기간 부사관에 지원하면서 1998년 10월 1일에 소위로 임관된 뒤 6일 후 10월 7일에 육군 제11사단에 부임합니다. 부임 초기에 부대 내에서는 임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을 받았고 성실한 근무 태도로 대인관계도 원만했어요. 1998년 6월경엔 결혼을 하고 아들도 하나 얻게 되면서 남들과 똑같은 화목한 가정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999년 여름, 부대 근무 시간이 끝나면 늦은 밤까지 인터넷과 PC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했고 화목했던 가정은 무너져 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동료들과의 대화도 줄어들게 되었죠. 그렇게 인터넷에 빠져 살던 그는 급기야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포르노 동영상 등 음란물에 빠져들어 중독이 되어버렸고 무분별한 성적 판타지와 충동에 빠진 끝에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야 맙니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던 악마는 그리 오래 숨어있을 마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1976년생, 사건 당시 나이 24세, 군인 신분이었던 작전 항공장교 손상헌 중위. 음란물에 빠져 변태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손상헌은 약 1년 6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9명의 부녀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유린합니다. 그 범행 방법이 너무나도 소름 끼칩니다. 만 14세의 어린 여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자매의 집에 침입해 여동생을 묶어놓고 그 언니를 성폭행하고 약 3개월이 지나서 다시 그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성폭행하는 끔찍함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아들을 이불로 뒤집어 씌워놓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그런 대담하고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린했습니다. 악마가 되어버린, 아니 악마도 손살에 칠 만큼 악질이 되어버린 손상헌은 10여 차례에 걸친 강간 및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이 되어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국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하다며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2001년 5월 15일 손상헌은 치료를 위해 성남의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입원한 날 새벽 2시에 자신을 감시하는 근무병이 졸고 있는 틈을 타서 도주합니다. 다시 말해 교도소 수감 중이었으니 탈옥이 맞는 거겠죠. 그렇게 탈옥한 손상헌은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습니다. 2001년 5월 16일 오후 6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위치한 당시 나이 18세 대학생 박양의 하숙집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침입합니다. 너무 놀라 도망가려는 박양을 보고 자신의 범행 사실과 탈옥수라는 신분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손상헌은 박양의 어깨를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 후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뒤집어 씌운 다음 침대에 있던 베개로 박양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힘껏 눌러 질식시킵니다. 발버둥 치던 박양의 움직임이 멈추고 팔다리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상원은 계속해서 약 10초 정도 더 누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박양의 맥박과 숨소리가 끊겨 사망한 것을 확인한 손상원은 박양이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자신의 발자국을 수건으로 닦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적극적이고 대범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박양의 가방에 강취한 물건들을 넣고 범행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다음날 손상원은 피해자 박양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 당시나 26세 신모 씨와 함께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용산으로 이동해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합니다. 그 후 손상원은 친구 신 씨에게 알리바이를 조작하도록 하고 자신은 체포될 때까지 수일간 태연하게 컴퓨터 게임을 즐기며 지냅니다. 한편 박양의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박양의 카드로 컴퓨터를 구입한 것을 알아내고 컴퓨터 매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컴퓨터를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한 끝에 손상원을 체포합니다. 체포된 손상원은 범행을 부인하고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친구 신 씨의 진술로 인해 알게 된 사실들을 토대로 경찰이 추궁하자 어쩔 수 없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등 반성과 회개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비열하고 잔혹한 살인마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이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손상원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하였고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법이 사형 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남들과 다름없는 가정생활을 하던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사실, 피고인은 부임 초기 부대 내 인터넷 교관으로 활동하는 등 임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고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대인관계도 원만하였던 사실, 이러한 피고인의 나이, 성장 과정, 성행, 가정 환경,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직도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탈영하여 도주 중 벌인 강도 살인 등의 범행으로 다시 체포되어 기소된 이후부터는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범위 등 일부의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끼친 고통과 상처에 대하여 깊이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하고 강간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강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과연 피고인이 처음부터 특수강도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의 한 방법으로 강간을 한 것인지 또는 강간 후에 비로소 특수강도의 목적이 발동되어 실행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각 행위에 적용할 형벌 법규를 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령을 적용한 위법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해둔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간단히 요약한 게 이 정도입니다. 읽다 보니 비염까지 오네요. 제가 읽고 이해한 바로 표현해보자면 대충 이렇습니다. 투, 원심 법원에게. 안녕. 나 대법원이야. 너의 판결은 잘 보았어. 내가 봐도 이해는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아. 꼼꼼히 살펴본 우리 대법원 대법관들의 판결을 너에게 보내본다. 손상원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은 매우 나쁘지만 이전에 전과 기록도 없고 착실하게 살았으니까 얘는 교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봐봐. 이해도 깊이 반성하고 있잖아. 물론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아닌 판사에게 반성하고 있지만 말이야. 그리고 얘가 저지른 범죄는 특수 강도 강간이 아니고 강간을 한 후에 강도를 저질렀으니까 강간죄와 강도죄로 봐야 할 것 같아. 특수강도를 저지르고 강간을 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게 특수강도 강간죄가 될 수 있겠니? 원심 너네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니까 제대로 다시 해보길 바란다. 그럼 화이팅. 프롬 원심 법원을 항상 응원하는 대법원이. 저는 대충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후 손상원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국군교도소는 사형수를 제외하면 1년 6개월에서 2년가량 복역을 하고 나면 국군에서 제적된 뒤 그 이후엔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의 일반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손상원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에 군에서 제적되어
일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손상원이 탈옥 후 도주 중에 저질렀던 살인의 피해자이자 꽃다운 나이에 별이 되어야 했던 피해자 박양. 박양의 유족들은 2003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였고 약 1억 8천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냅니다. 1억 8천이 아니라 1,800억을 줘도 보상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승소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을 보고 PC게임을 한다고 해서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범죄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매를 맞고 사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어서 범죄자가 됐다? 이건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매를 맞고 산 사람들이 전부 범죄자가 되진 않아요. 편부모 가정에서 불우하게 자랐다? 편부모 가정에서 불우하게 자란 사람 모두가 범죄자가 되진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러서 참작한다? 술을 마신 사람이 전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범죄를 저질렀다? 찢어지게 가난해도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을 많이 해서 범죄자가 되었다? 그건 범죄자들이 핑계댈 것이 없어서 게임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프로게이머들은 직업 특성상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 게임을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똑같은 것을 먹고 마셔도 범죄자로 남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는 건 술도 가정 환경도 어린 시절도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해보고 싶다 생각하고 생각한 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실행하려고 노력했으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주사고를 예로 들어보자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건 나쁜 짓이라는 거, 범죄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것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행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 아닌가요? 그렇게 범죄자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제하고 억누르면서 다른 새로운 긍정적인 것을 찾는다면 범죄자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정신나간 장교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손상원의 범죄 말고도 현역 육군 대위가 서울 이문동 한 상점에 들어가서 상점 주인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다 체포된 사건도 있었고요. 당시 나이 29세 공군 대위 이모 씨가 친구인 박모 씨와 함께 훔친 차를 몰고 다니며 10여 명의 부녀자들에게 1,000여만 원을 빼앗는 등 성폭행과 강도짓을 일삼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공군대위 이모 씨는 추가 조사에서 살인과 암매장까지 자백을 받아냈죠. 무려 9명의 영혼을 잔인하게 짓밟은 것도 모자라서 그에 대한 죗값을 받는 것조차도 싫어서 도주하고서는 그것도 모자라 젊은 생명마저도 앗아간 잔인한 범죄자 손상원. 비록 자신이 지은 범죄에 비하면 적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사회에 나와서 자유를 만끽할 수 없도록 평생 그곳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기를 기도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사건 파일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